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매일경제신문이고요. 10월 2021년 10월 16일 벌써 절반이 또 다 가고 있습니다. 집값 뛸 동네가 아닌데 이상하다 했더니 신고가 거래 계약 취소. 여기 뭐 이제 신고가로 신고하고 계약을 뭐 취소하는 뭐 이런 사례가 뭐 있는 것 같아요. 좀 사례가 많은 것 같고요. 뭐 봐보면은 과태료도 뭐 물리긴 한데 과태료보다 올라가는 금액이 더 크니 이렇게 신고가 이렇게 찍고 하는 방식을 취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의외로 꽤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준비 또 뭐 대응 방법을 국가가 준비를 해야 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풀 줄 알았다면 반전세 다 얻었을 것인데 안 얻었을 것인데 전세 난민에 또 정부에 대해서 분통 터뜨리고 있다.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LH 헐값 보상 사갈 때는 평당 300만 원, 대치 부지로 파면 평당 1,500만 원. LH가 장난치는 거죠. 지주들 거 뺏어서.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폭등하고 뭐 그러다 보니 아파트를 이제 쪼이다 보니까 지하철 뭐 1호선 따라서 오피스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유성 뉴타운 탄력 1구역 12월 조합설립 총회 뭐 진행한다고 한 소식이고요. 하천대유가 뭐 부동산에 미칠 영향 이미 언급된 거죠. 그 다음에 한강변 따라 홍콩 따라잡는다. 한강변 따라서 아파트 분양 가격, 매매 가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 분양 전국 13개 단지 6,300가구 청약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恒大사태가 국내 부동산의 시장은 거의 뭐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뭐 은행권이恒大그룹에 돈을 뭐 대출해 주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 아파트는 매수 심리 다섯째 주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신고가는 찍고 있는 거예요. 제목만 보면 마치 하락하는 것 같은데 그 매수 심리가 하락했다는 것이고 신고가 찍는 게 신고가 찍는 폭이 하락했다는 것이지 계속 가격 자체가 하락했다는 소식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포유님의 오늘은 아포유님 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코노미 TV에 나왔고요. 올해 급등은 이제 예고편이다. 문재인 정부 내내 올랐는데 근데 이제 이분은 이종원 대표 아포유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죠. 지코노미 TV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것, 전세가 폭등이 위로 올려서 매매가가 급등할 것이다. 근데 이게 왜냐면 2+2에서 전세가 계약이 2+2가 만료된 시점이다. 그래서 이게 내년 7월로 보고 있어요. 7월에 2+2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되질 거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이제 건물주 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그죠? 마음대로 분양 가격을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을 제한 5% 없이 위로 올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 다시 매매가가 급등한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봐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 전세 대금에 비해서 오른 금액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 규제 이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늘어나는 전세가 예를 들어서 4억짜리 전세가 살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갱신을 하려면 8억이 된 상황. 4년 전 대비니까 당연히 8억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갖다가 무슨 수로 감당하나요? 대출 안 해주는데 그럼 이게 늘어나는 사업 가지고 월세를 납부한다고 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반 헛벌이 가정은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내년에 전세가 급등이 얼마나 나타나느냐보다 지금 세입자분들이 당면한 과제는 지금 급등한 가격을 갖다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부분이 내년 7월 달부터 이분들의 고민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아프유가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가격이 더 폭등할 것이다. 자, 그 기간이 끝나는 시기니까 그렇다. 2+2 기간이 끝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프상으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 안정 해법을 물어보고 있네요.
공급 영화가 파급력이 강한 게 없어요. 사실상 공급이 많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물량이 많죠. 임대차 가는 물량이 많다는 걸 의미하고요. 하다못해 지난해 헬리오시티 입주 때 12월에서 6월달까지 입주 기간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시장이 상당히 안정돼서 전세 시장도 안정되고 매매 시장도 안정됐죠. 쭉 나오고요. 이 기사 한번 워낙 양이 많아서 제가 건너 뛰고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은 굉장히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분 거 유튜브도 많이 좀 들어보시고요. 요 관련된 기사 쭉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관련된 소식 2022년 7월이 되면 아파트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그다음에 전세 가격을 감당할 수 없으면 월세 가격이 반전세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금액으로 올라갈 거고 또 그리고 매매가가 끌어들여질 것이다. 지금 광주광역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부 월세에서 200짜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50, 200. 그리고 광주광역시도 봐보니까 월 100, 월세가 100만 원인 것은 이제 다반사인 것 같아요. 나주혁신도시도 벌써 월세가 80, 조만간 100 뭐 이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뭐 그렇게 되어가져요. 근데 저는 개인 사업하고 있지만 뭐 소득이 들쭉날쭉합니다만은 또 월급쟁이신 분들 한 300, 400, 500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 임차료만 100만 원씩 낸다는 게 장난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번 돈 거의 한 20%, 30%를 월세에다가 다 꼬라박는다는 게 좀 힘들 거는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이 오를까 이게 더 좀 걱정되는 그런 마음이 앞서네요. 그래서 뭐 내 집 마련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 되도록이면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그나마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도 뭐 대출 이자는 뭐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 때 한 60얼마 냈었거든요, 이자.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살았던 집은 월세가 60이 좀 안 되고 55만 원 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대출 이자가 더 많았는데 이제 지금은 봐보니까 월세가 80만 원, 여기 나주만 해도 80만 원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고요. 보증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대출 이자는 한 30 얼마대로 좀 주는 것 같아요. 일부 대출 금액을 좀 갚아서. 그래서 이게 매매로 해서 가져가시면 초창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이자 내고 또 일부 좀 대출 금액 갚고 하면 계속해서 월 대출 이자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거꾸로 내가 보증부 월세에 살면 계속해서 해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수가 지날수록 월세가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내가 똑같은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똑같은 물건을 사용하고 있고 아파트는 더 노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월세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신다? 되도록이면 빨리 집을 사야 된다. 그것을 깨달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뭐냐면은 빨리 좀 해결책이 돼요. 근데 그 살 정도도 이제 뭐 못 되신 분들, 뭐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런 분들은 그러면 집의 레벨을 낮추든지 집의 그 위치, 고급 뭐 하는 것 말고 더 중간 정도에도 살 집이 안 되면 저급이라도 내 소유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소유권을 가지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급등우 예견편이다. 2022년 7월 내년이 더 두렵다라는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집을 빨리 내 집 장만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